다가오는 10월 12일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일주기입니다. 유가족은 쿠팡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산재 판정까지 이끌어냈는데요. 장 씨가 숨진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쿠팡 측은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망감을 숨기지 못한 유가족은 쿠팡 측에 이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두 부부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애들 아빠가 손가락도 잘릴 뻔하고 또 무릎도 다치고 사실은 이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더 차라리 지금 아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드는 게 저희로서는 그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려서 지난해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극한 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 장덕준 씨의 부모의 삶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장 씨의 죽음 이후에도 사망자가 발생하자 쿠팡 측은 그제야 유가족의 바람을 일부 담아 야간 근로자를 위한 지원과 작업장 안전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쿠팡 측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돌연 입장을 바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유가족과 과로사 대책위의 주장입니다. 실제 쿠팡 관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7월 14일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10월 11일이면 고 장덕준 씨의 일주기입니다. 참다 못한 유가족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용돈을 벌자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태권도 공인 4단,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하였으며 책임감도 강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1년 4개월을 쿠팡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퇴근 후 샤워도 마치지 못하고 심장이 멈춰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10월이면 아들이 사망한 지 1년입니다. 쿠팡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 건강, 생명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아들과 같은 사망자가 또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제는 제발 우리와 같이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일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쿠팡 측은 최초 사건 발생 직후 장 씨의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위해 자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산재 판정을 받은 이후에야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박미숙 씨는 지난 5월 평화나무와의 인터뷰에서도 유가족을 기만하고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는 쿠팡 측의 통안의 심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또는 지나고 나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결국은 또 누군가가 또 죽어야지만 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지금 우리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변화가 되거나 지금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평화나무는 지난 7일 쿠팡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에게 연락했지만 회의 끝나고 바로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자도 남겼지만 추가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쿠팡은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대규모 영업 손실을 내고 있다지만 한국의 아마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세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쇼핑 앱으로 쿠팡을 이용 중입니다. 장덕준 씨의 죽음 이후에도 쿠팡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쿠팡의 산재 승인 건수는 224건, 지난 6월에는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